영조 12년 봄, 한양 무상동 골목 깊숙한 곳, 기와 두어 장 빠진 낡은 집에 박씨 노모가 홀로 살고 있었다. 남편은 10년 전 장사에 망하고 세상을 떠났다. 두 아들은 각각 장가들어 따로 살림을 차렸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네가 가난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노모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봄날 아침 큰아들 내외가 찾아왔다. 큰 며느리가 대문을 들어서며 주변을 훑어보았다. 마당 한쪽에 풀이 무성하고 장독대는 기울어져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공손히 절했지만 그 눈은 노모의 옷차림을 살폈다. 남루한 적삼, 기운 자국 여러 곳. 노모는 짧게 답했다. 그래, 들어오너라. 큰 며느리는 마루에 앉으며 부엌 쪽을 슬쩍 보았다. 쌀독에 쌀 한 줌, 장독 두어 개. 입술을 삐죽거렸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시네. 큰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요새 살림은 어떠십니까? 노모가 답했다. 먹고는 산다. 큰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저희도 형편이. 말끝을 흐렸다. 큰아들이 또 물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께서 남기신 게. 노모가 말을 끊었다. 없다. 내 아비 망한 거 내가 모르냐. 잠시 후 큰아들 내외가 일어났다.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큰 며느리는 마당도 쓸지 않고 부엌도 거들지 않았다. 그저 치맛자락을 툭툭 털고 대문을 나섰다. 노모는 마루에 앉아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눈빛 속엔 무언가가 번뜩였다. 대문 밖에서 큰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재산 있다던 소문은 헛소문인가 봐요.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 보다. 그날 오후 막내 아들 내외가 찾아왔다. 막내 며느리는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보았다. 어머님, 저희 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밝게 인사했다. 노모는 마루에서 일어났다. 왔구나. 막내 며느리는 보자기를 풀었다. 어머님, 제가 담근 겉절이에요. 며칠 전에 배추 얻어서 담갔는데 어머님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노모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먹어라. 살림 어려운데. 막내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저희는 또 담그면 돼요. 이건 어머님 것이에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독을 놓았다. 나오면서 빗자루를 들었다.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낙엽을 모으고 구석구석 쓸었다. 노모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말없이. 하지만 그 눈빛은 부드러웠다. 막내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불편하신 데는 없으십니까? 노모가 답했다. 괜찮다. 막내 아들은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기와가 몇 장 빠져 있었다. 어머니, 저 지붕. 노모가 손을 저었다. 신경 쓰지 마라. 비만 조심하면 된다. 막내 며느리는 마당을 다 쓸고 부엌으로 갔다. 물동이를 들고 나와 텃밭에 물을 주었다. 그리고 부엌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았다. 어머님, 물 한 사발 드릴까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 며느리는 깨끗한 물을 떠왔다. 노모께 올렸다. 노모는 물을 받아 마셨다. 막내 며느리는 텃밭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 파가 잘 자랐네요. 노모가 답했다. 그래, 올해는 억세지 않아 좋다. 해가 기울 무렵 막내 아들 내외가 일어났다. 어머님,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마루를 한 번 더 쓸고 부엌을 정돈했다. 어머님, 며칠 후에 또 올게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대문이 닫히고 노모는 혼자 마루에 앉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노모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벽 한쪽에 낡은 괴짝이 있었다. 노모는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헝겊 보자기 하나. 노모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손에 낡은 장부 한 권을 들었다. 첫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두 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큰 며느리, 막내 며느리. 노모는 붓을 들었다. 큰 며느리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돌아보지 않는 자. 막내 며느리 이름 옆에 적었다. 정성을 다하는 자. 노모는 장부를 덮었다. 작은 등잔불이 흔들렸다. 노모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다. 혼잣말을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로구나. 지켜봐야 한다. 더 지켜봐야 해. 며칠 후 또 큰 며느리가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어머니, 날씨가 참 좋네요. 마루에 앉으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노모는 텃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다. 큰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실 텐데.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마루에 그대로 앉아 치맛자락만 만지작거렸다. 어머니, 요새 장에 좋은 비단이 들어왔다던데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같이 가시지요. 노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풀을 뽑는 손만 계속 움직였다. 큰 며느리는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어머니,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집안일이 있어서요. 마당도 쓸지 않았다. 부엌도 거들지 않았다. 그저 치맛자락을 털고 나갔다. 노모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눈빛이 차가웠다. 그날 오후 막내 며느리가 왔다. 손에는 삼배 보자기 하나. 어머님, 인사도 전에 마당으로 들어왔다. 노모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풀을 뽑기 시작했다. 어머님,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풀이 언제 이렇게 자랐어요? 노모는 막내 며느리를 보았다. 너희 집 일은? 막내 며느리가 웃었다. 다 하고 왔어요. 어머님 댁 거들고 가려고요.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풀을 뽑았다. 막내 며느리가 일어나 물동이를 들었다. 텃밭에 물을 주었다. 어머님, 물 한 사발 드릴까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다. 노모가 물을 마시는 동안 막내 며느리는 마루를 쓸었다. 보자기를 풀었다. 어머님, 어제 무 좀 얻어왔어요. 김장 담그시라고요. 노모가 물었다. 너희 집은? 막내 며느리가 답했다. 저희는 괜찮아요. 이건 어머님 드리려고 따로 준비한 거예요. 노모는 잠시 막내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맙다. 해가 질 무렵 막내 며느리가 돌아갔다. 노모는 혼자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다. 아침엔 큰 며느리가 앉아있던 자리, 오후엔 막내 며느리가 풀을 뽑던 자리. 노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름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노모가 텃밭에 있을 때였다. 마을 이장이 대문으로 들어섰다. 박씨 어르신, 댁 지붕 기와가 또 떨어졌더군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네. 이장이 걱정스레 말했다. 이러다 큰 비 오면 큰일입니다. 어서 고치셔야지요. 이장이 돌아가고 노모는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기와 서너 장이 빠진 자리가 뻥 뚫려 있었다. 한숨을 쉬었다. 돈이 없구나. 다음 날 저녁 막내 며느리가 찾아왔다. 대문을 들어서다 지붕을 보았다. 눈이 커졌다. 어머님, 지붕이. 노모는 손을 저었다. 괜찮다. 비만 조심하면 된다. 막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머님, 제가 내일 기와 몇 장 구해올게요. 노모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 살림도 어려운데. 막내 며느리가 답했다. 저희는 괜찮아요. 어머님 계신 데가 먼저입니다. 노모는 더 말리지 않았다. 그저 막내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막내 며느리는 이웃집에 품을 팔러 갔다. 하루 종일 빨래를 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팠다. 해질 무렵 손에 돈 몇 푼을 쥐었다. 기와 집으로 갔다. 기와 네 장만 주십시오. 주인이 물었다. 어디 쓸 건데? 시어머님 댁 지붕이 뚫렸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와를 내주었다. 막내 며느리는 그것을 이고 노모 댁으로 갔다. 마당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을 목수를 찾아갔다. 아저씨, 내일 우리 시어머님 댁 지붕 좀 올려주세요. 품값은 이거면 되겠습니까? 남은 돈을 내밀었다. 목수는 받아들며 말했다. 알았네. 내일 아침 일찍 가마. 다음 날 아침 일찍 목수가 왔다. 막내 며느리도 함께 왔다. 기와를 사다리 위로 건네주고 물을 떠다 주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지붕이 완성되었다. 노모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막내 며느리가 땀을 닦으며 웃었다. 어머님, 이제 비와도 괜찮겠어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막내 며느리가 답했다. 어머님, 제가 할 일 한 거예요. 막내 며느리는 그날도 마당을 쓸고 부엌에 물을 채워놓고 돌아갔다. 노모는 새로 올라간 지붕을 보았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틀 후 큰 며느리가 왔다. 마을 아낙네 둘을 데리고 왔다. 어머니, 지붕이 새로 올라갔네요. 큰 며느리는 마루에 올라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옆에 있던 아낙네가 물었다. 누가 고쳐드렸어요? 큰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제가 품 마련해서 목수 불렀습니다. 아낙네가 감탄했다. 어머, 큰 며느리가 효성이 지극하네요. 큰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찌 시어머니 불편하신 걸 그냥 두겠습니까? 다른 아낙네도 거들었다. 참 착한 며느리 두셨습니다. 노모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 눈빛은 차갑게 큰 며느리를 보고 있었다. 큰 며느리는 잠시 앉아 있다가 아낙네들과 함께 나갔다. 대문 밖에서 아낙네가 말했다. 큰댁 며느리가 참 효부로구만. 그러게 말입니다. 저렇게 살림도 어려운데. 노모는 그 소리를 다 들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날 밤 노모는 장부를 펼쳤다. 큰 며느리 이름 옆에 적었다. 남의 공을 가로채는 자. 막내 며느리 이름 옆에 적었다. 말없이 실천하는 자. 노모는 장부를 덮고 눈을 감았다. 이제 안다. 누가 진짜인지. 1년이 흘렀다. 노모는 그 1년 동안 두 며느리를 지켜보았다. 큰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왔다. 올 때마다 빈손이었다. 앉아서 이야기만 하다 갔다. 막내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올 때마다 반찬이나 나물을 가져왔다. 마당을 쓸고 부엌을 정돈하고 갔다. 노모의 장부는 점점 두꺼워졌다. 큰 며느리 이름 옆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다. 말만 하는 자, 빈손으로 오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막내 며느리 이름 옆에는 다른 글들이 있었다. 말없이 행하는 자, 정성을 다하는 자, 나누는 자, 진실한 자. 영조 13년 봄 노모가 결심했다. 때가 왔다. 이제 시험하리라. 노모는 두 아들에게 사람을 보냈다. 내일 오시에 집으로 오너라. 할 말이 있다. 소식을 들은 큰 며느리는 흥분했다. 여보, 드디어예요. 어머니가 재산을 나눠주시나 봐요. 큰아들이 물었다. 정말 재산이 있을까? 큰 며느리가 답했다.
10년 동안 가난하게 사신 게 수상하잖아요. 분명 뭔가 숨겨두신 거예요. 그날 밤 큰 며느리는 제일 좋은 옷을 꺼냈다. 비단 치마를 펼쳐보고 댕기를 매만졌다. 내일은 이걸 입어야지.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큰아들이 말했다. 너무 기대하지 마. 큰 며느리는 코웃음 쳤다. 우리가 장남집인데 당연히 많이 받아야죠. 막내 집에서는 분위기가 달랐다. 막내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려나요? 막내 아들이 답했다. 글쎄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 막내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내일 가서 여쭤봐야겠어요. 다음 날 오시 두 아들 내외가 노모댁에 모였다. 큰 며느리는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고 왔다. 댕기까지 새 것으로 했다. 막내 며느리는 평소 입던 무명 치마를 입고 왔다. 깨끗이 빨아 입었지만 낡아 보였다. 마루에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노모는 방에서 나와 마루 끝에 앉았다. 얼굴이 평소보다 더 엄숙해 보였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네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긴장감이 흘렀다. 노모가 입을 열었다.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른 것은 잠시 말을 멈췄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다. 큰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아직 정정하십니다. 노모는 손을 저었다. 아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큰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다. 막내 며느리는 긴장한 얼굴로 노모를 보았다. 노모가 이어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다. 장사가 망했다고들 하지만 이것만큼은 지켜뒀다. 큰아들이 앞으로 몸을 숙였다. 어머니, 그게 정녕. 노모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헝겊 보자기 하나를 들고 나왔다. 마루에 내려놓고 천천히 풀었다. 안에서 땅 문서 5장과 은자 몇 냥이 나왔다. 큰아들이 숨을 멈췄다. 큰 며느리의 손이 떨렸다. 막내 아들은 눈을 크게 떴고 막내 며느리는 그저 놀란 얼굴로 바라보기만 했다. 노모가 말했다. 이것을 큰 집에 준다. 큰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머니, 이것을 다요. 노모가 답했다. 내가 장남이다. 집안을 이어가야 한다. 큰아들은 감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큰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다. 속으로 환호했다. 역시 우리 거야. 노모는 막내 아들을 보았다. 막내야. 막내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예, 어머니. 너는 나를 모셔라. 막내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막내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큰 며느리는 슬쩍 막내 며느리를 보았다. 눈빛으로 비웃었다. 막내 며느리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노모가 말했다. 내일부터 큰 집은 땅 문서를 받아가거라. 막내는 나를 데려가고. 두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노모가 마루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거라. 네 사람은 일어나 대문을 나섰다. 큰아들은 걸어가며 혼잣말을 했다. 땅 문서 5장이라니. 큰 며느리가 남편의 팔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목소리가 떨렸다.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는 말없이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막내 아들이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우리가 빈손이네. 막내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 모시는 게 우리 도리지. 막내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넌 고생만.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편히 계시게 해드려야죠. 큰 집에 돌아온 큰 며느리는 방방 뛰었다. 여보,
드디어 우리 것이 됐어요. 땅 문서 5장의 은자까지. 큰아들도 웃었다. 그래,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큰 며느리는 괴짝을 열었다. 옷을 꺼내 펼쳐보았다. 이제 비단 옷 더 사도 되겠네. 막내 집에 돌아온 막내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막내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짓기 시작했다. 막내 아들이 물었다. 정말 괜찮아? 막내 며느리가 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모실 방 준비해야죠. 내일부터 청소 시작할게요. 마을은 그날 저녁부터 떠들썩했다. 소문이 퍼졌다. 박씨 어르신이 재산을 나눴대. 큰집한테 땅 문서 5장 주셨대. 막내는 빈손이래. 시어머니나 모시게 됐다던데.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수군거렸다. 큰집은 복받았구만. 땅 문서 5장이면 엄청난 거 아니겠어. 막내는 불쌍하게 됐네. 빈손에 시어머니 모시기까지. 다른 아낙네가 말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가 효성이 지극하잖아. 그래도 재산은 못 받았네. 다음 날 큰아들이 노모댁으로 왔다. 어머니, 땅 문서 가져가겠습니다. 노모는 방으로 들어가 보자기를 꺼냈다. 땅 문서 5장과 은자 몇 냥. 큰아들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어머니, 잘 쓰겠습니다. 노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큰아들은 돌아서서 대문을 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 큰아들이 뭘 들고 가네. 재산 받으러 갔다잖아. 저 보자기 안에 땅 문서가 있나 보네. 부럽다 부러워. 그날 오후 막내 아들 내외가 손수레를 끌고 왔다. 어머니 모시러 왔습니다. 노모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짐이 많지 않다. 막내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등에 메고 나왔다. 나머지는 손수레에 실었다. 노모는 천천히 일어났다. 마루를 한번 둘러보고 마당을 바라보았다. 텃밭에 파, 장독대, 낡은 기와집. 오래 살았던 곳이었다. 노모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가자. 막내 며느리는 노모를 수레에 모시고 천천히 밀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였다. 아낙네들이 수군거렸다. 막내네가 시어머니 모셔가네. 재산은 큰 집이 다 가져갔다던데. 막내는 빈손이래. 큰 집은 재산, 막내 집은 집만 가져가는구만. 누군가 고개를 저었다. 막내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막내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등에 이불을 메고 수레를 밀며 천천히 걸었다. 막내 아들은 짐 실은 수레를 끌며 뒤따랐다. 노모는 수레에 앉아 하늘을 보았다. 표정이 없었다. 성박 초가집에 도착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다. 막내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쳤다. 어머님, 여기서 쉬세요. 노모는 방을 둘러보았다. 낡은 벽, 작은 창. 너희는 어디서 자느냐? 막내 며느리가 답했다. 저희는 부엌 옆쪽 방 쓸게요. 막내 아들이 거들었다. 어머니, 좁고 불편하시겠습니다. 노모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노모는 방에 앉았다. 막내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다. 해가 질 무렵 저녁상이 들어왔다. 보리밥 한 그릇, 된장국, 나물 한 접시. 막내 며느리가 노모께 먼저 올렸다. 어머님 드세요. 노모는 숟가락을 들었다. 막내 아들 내외는 부엌에서 밥을 먹었다. 부엌에서 막내 아들이 물었다. 우리 것은 이게 다야. 막내 며느리가 답했다. 어머님 드실 거 먼저 챙겨야지. 우리는 누룽지 먹으면 돼. 막내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막내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어머님 모시는 게 우리 복인데. 두 사람은 누룽지에 물을 부어 숭늉을 만들었다.
그것을 나눠 마셨다. 그날 밤 노모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막내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님, 춥지 않으세요? 막내 며느리는 이불을 한 겹 더 덮어드렸다. 너희 이불 아니냐? 막내 며느리가 답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편히 주무셔야지요. 막내 며느리는 문을 닫고 나갔다. 노모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한편 큰 집에서는 큰 며느리가 땅 문서를 펼쳐놓고 있었다. 이 땅은 성 바뀌고 이건 강 건너. 큰아들이 옆에서 말했다. 이걸 팔면 꽤 되겠어. 큰 며느리가 답했다. 팔기는요. 더 불려야지. 큰 며느리는 땅 문서를 다시 접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려나? 큰아들이 물었다. 큰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막내가 모시니 괜찮으시겠지. 두 사람은 더 이상 노모 얘기를 하지 않았다. 땅 문서만 보며 웃었다. 막내 집 쪽방에서는 막내 며느리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노모의 적삼을 기우고 있었다. 막내 아들이 물었다. 추운데 괜찮아? 막내 며느리가 답했다. 어머님, 옷구멍이 났더라고요. 기워드려야지. 막내 며느리는 바늘을 움직였다. 작은 등잔 불빛 아래 밤이 깊어갔다. 노모는 방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다. 바느질 소리, 작은 발소리. 노모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시험은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첫 해 여름이 왔다. 막내 며느리는 노모가 누운 뒤 작은 장부를 받았다. 며느리야, 이걸 보거라. 물건 사고 파는 법이 적혀 있다. 막내 며느리는 장부를 펼쳤다.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판다. 계절을 따른다.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안다. 막내 며느리는 하나하나 읽었다. 봄엔 나물이 흔하다. 말려두면 겨울에 귀하다. 가을엔 곡식이 흔하다. 봄에 귀해진다. 노모가 말했다. 이것이 내 아비와 내가 평생 지켜온 비법이다. 잘 익혀라. 다음 날 막내 며느리는 장터에 나갔다. 봄나물이 지천이었다. 값이 쌌다. 막내 며느리는 돈 몇 푼으로 나물을 샀다. 집으로 가져와 말렸다. 마당 한쪽에 널어놓았다. 노모가 마루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곡식이 쏟아졌다. 보리값이 떨어졌다. 막내 며느리는 품을 팔아 돈을 모았다. 이웃집 빨래, 남의 밭일. 힘들었지만 참았다. 보리를 조금씩 샀다. 창고에 쌓아두었다. 겨울이 되자 막내 며느리는 말린 나물을 장터에 내놓았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나물이 귀한 계절이었다. 이거 얼마예요? 막내 며느리는 노모가 가르쳐준 대로 값을 불렀다. 봄의 상값의 2배. 처음엔 비싸다고 했지만 결국 다 팔렸다. 집으로 돌아와 노모께 말씀드렸다. 어머님, 다 팔렸어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그게 장사다. 막내 며느리는 그 돈을 소중히 간직했다. 이듬해 봄 보리를 팔았다. 역시 2배 값을 받았다. 막내 며느리는 그 돈으로 또 물건을 샀다. 배실 무명. 노모가 말했다. 배는 겨울에 귀하다. 무명은 사철 쓰인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배워갔다. 그렇게 첫 해가 지났다. 조금씩 돈이 모였다. 한편 큰 집은 달랐다. 땅 문서를 받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큰 며느리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옷이 낡았다. 치마도 해졌다. 큰아들에게 말했다. 여보, 저도 좀 입고 살고 싶어요. 큰아들이 물었다. 뭐가 필요한데? 비단치마요. 새 적삼도요.
막내는 장사해서 좋은 옷 입는데 우린 이 꼴이에요. 큰아들은 한참을 생각했다. 큰 며느리가 계속 졸랐다. 땅 하나만 팝시다. 5개나 있는데 하나쯤이야. 어머니가 우리 잘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큰아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일 작은 것 하나만. 큰아들은 산기슭반 문서를 들고 중인을 찾아갔다. 땅을 팔았다. 돈이 들어왔다. 큰 며느리는 장터로 갔다. 비단을 샀다. 치마, 적삼, 댕기. 집으로 돌아와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며 웃었다. 이제 좀 사는 것 같네요. 마을 사람들이 보았다. 어머, 큰댁 마님 비단옷 입으셨네. 역시 큰 집은 다르네. 땅 문서 받으신 게 티가 나네요. 큰 며느리는 어깨가 으쓱했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살림이 빠듯해졌다. 비단 사고 남은 돈은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다. 쌀독이 바닥났다. 큰 며느리가 말했다.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벌써 이번 달에 3번째잖아. 큰 며느리가 투덜거렸다. 땅은 많은데 왜 이렇게 쪼들려요? 큰아들이 답했다. 땅은 팔아야 돈이 되는 거야. 그냥 갖고 있으면 소용없어. 큰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하나 더 팝시다. 큰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어머니께 받은 건데 함부로. 큰 며느리가 소리쳤다. 그럼 우리 보고 굶으라고요. 큰 집답게 살아야지 이게 뭐예요. 결국 두 사람은 말다툼을 했다. 그 무렵 막내 집에서는 노모가 막내 며느리를 불렀다. 며느리야, 이제 다음 단계를 배워야 한다. 예, 어머님.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막내 며느리는 귀를 기울였다. 노모가 말했다.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을 보아라. 누가 물건이 필요한지, 누가 돈이 있는지, 누가 믿을 만한지. 장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이듬해 봄이 왔다. 막내 며느리는 손수레를 사고 싶었다. 하지만 돈이 모자랐다. 노모가 말했다. 필요하면 빌려 쓸 수도 있다. 하지만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용이고 신용이 재산이다. 막내 며느리는 이웃에게 돈을 빌렸다. 손수레를 샀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이자와 함께 돈을 갚았다. 이웃이 감탄했다.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구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소문이 퍼졌다. 막내댁 며느리는 믿을 만하다고. 여름이 되자 막내 며느리는 물건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었다. 장터를 돌며 나물, 곡식, 배실을 샀다. 계절 따라 팔았다.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막내 댁에서 사면 물건이 좋다고. 그 무렵 큰 집에서는 또 문제가 생겼다. 쌀독이 다시 비었다. 큰 며느리가 큰아들을 졸랐다. 여보, 땅 하나 더 팝시다. 이번엔 큰 길 가까운 거요. 값을 더 받을 수 있어요. 큰아들은 고민했다. 벌써 하나를 팔았는데. 큰 며느리가 계속 졸랐다. 막내는 장사해서 잘 사는데 우린 땅만 쥐고 굶어요. 이게 말이 돼요. 결국 큰아들은 강변 논문서를 팔았다. 쌀을 사고 반찬을 샀다. 큰 며느리는 또 옷 한 벌을 샀다. 이번엔 좀 더 비싼 비단으로.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큰댁이 또 땅 팔았대. 벌써 2개째래. 욕심이 좀 과한 거 아닌가. 누군가 고개를 저었다. 받은 것도 많은데 아껴 써야지. 저러다 다 날리는 거 아니야. 가을이 되었다. 막내 며느리는 작은 자리 하나를 얻었다. 장터 한쪽 구석. 관아에 가서 장세를 냈다. 점포 주인이 누구요? 박씨 막내댁 며느리입니다.
아전은 장부에 기록했다. 성실히 장세 내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그 자리에 물건을 쌓아두고 팔기 시작했다. 처음엔 손님이 적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장사했다. 값을 속이지 않았다. 물건을 바꿔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소문이 났다. 막내 댁 물건은 믿을만하다고. 두 달이 지나자 손님이 늘었다. 막내 댁 무명 있어요. 삼배는요. 막내 며느리는 물건을 내주며 웃었다. 여기 있습니다. 값은 적당히 받았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막내가 장사를 하네. 제법 되는 것 같던데. 그해 겨울 막내 며느리는 처음으로 이익을 남겼다. 많지는 않았지만 뿌듯했다. 집으로 돌아와 노목께 말씀드렸다. 어머님, 이번 달에 조금 남았어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하지만 교만하지 마라. 장사는 물처럼 흘러야 한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한편 큰 집에서는 큰 며느리가 땅 문서를 세고 있었다. 5개 중 2개를 팔았다. 3개가 남았다. 큰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다. 이걸로 얼마나 더 버틸까? 큰아들이 말했다. 이제 아껴 써야 해. 더는 팔면 안 돼. 큰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아요. 하지만 막내는 잘 사는데 우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큰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보았다. 달이 밝았다. 왜 우리만 이럴까? 왜 막내만 잘 될까? 노모는 막내 집 방에서 장부를 펼치고 있었다. 큰 며느리 이름 옆에 적었다. 욕심으로 쓰는 자. 막내 며느리 이름 옆에 적었다. 배워가는 자. 신용을 지키는 자. 노모는 장부를 덮었다. 첫 해가 지났다. 두 집안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2년째 봄이 왔다. 막내 며느리의 장사는 점점 안정되어 갔다. 단골 손님이 생겼다. 막내 댁, 오늘 무명 있어요. 있습니다. 항상 좋은 거 주시네요.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답했다. 손님 덕분입니다. 여름이 되자 막내 며느리는 일손을 하나 얻었다. 마을의 젊은 총각이었다. 이름은 돌쇠. 주인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막내 며느리가 말했다. 이 나물은 말리고 이 곡식은 창고에 보관해 주세요. 돌쇠는 시키는 대로 했다. 성실했다. 막내 며느리는 돌쇠에게 품삯을 정확히 주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금액을. 돌쇠가 감탄했다. 주인님은 약속을 정말 잘 지키시네요. 막내 며느리가 답했다. 당연한 일이지. 그게 신용이니까. 가을에 막내 며느리는 또 하나의 자리를 얻었다. 성안장터였다. 관아에 가서 장세를 냈다. 이번에도 정확히 제때에. 아전이 말했다. 박씨 댁은 항상 정확하시구려. 믿을만합니다. 막내 며느리는 2곳에서 장사를 했다. 바빴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한 곳을 보고 오후엔 다른 곳으로 갔다. 돌쇠가 도왔다. 물건을 나르고 손님을 맞았다. 거래처가 조금씩 늘었다. 성암 포목점, 곡물 도매상. 어느 날 포목점 주인이 막내 며느리를 불렀다. 박씨 댁, 우리와 정식으로 거래하시지 않겠소. 무명을 정기적으로 납품해 주시면 좋은 값을 드리겠소. 막내 며느리는 놀랐다. 정말입니까? 물건이 좋고 신용이 있으니까요. 막내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와 노목께 말씀드렸다. 어머님, 포목점에서 정식 거래를 하자고 했어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구나. 하지만 조심해라. 거래가 커지면 책임도 커진다. 약속을 못 지키면 신용을 잃는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렵 큰 집에서는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중인 하나가 큰아들을 찾아왔다. 되게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경계하며 물었다. 무슨 이야기요? 중이는 목소리를 낮췄다. 성 밖에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은 값이 싼데요. 큰아들이 물었다. 왜 쌉니까? 중인이 답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관아 아전한테 들었는데요. 저기 큰 길을 낸답니다. 새 길이 나면요. 중이는 손가락 3개를 펼쳤다. 땅값이 3배는 됩니다. 큰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큰며느리에게 말했다. 땅 투자 이야기를 들었어. 큰며느리의 눈이 반짝였다. 무슨 투자요? 성박 땅인데 큰 길이 난데 값이 3배로 뛸 거래. 큰며느리가 소리쳤다. 그럼 우리도 큰 돈 버는 거네요. 당장 사요. 큰아들이 망설였다. 하지만 땅을 팔아야 돈이 생겨. 큰며느리가 답했다. 그럼 팔아요. 어차피 논 하나 있잖아요. 그걸 팔아서 저 땅 사면 3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큰아들은 고민했다. 어머니께 받은 건데. 큰며느리가 계속 졸랐다. 여보, 막내는 장사에서 점점 커지는데 우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이게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라고요. 결국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하나만. 큰아들은 성안 논문서를 들고 중인을 찾아갔다. 좋은 논이었다. 물이 잘 들고 수확이 좋았다. 중인은 웃으며 받았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논을 팔았다. 그 돈으로 성박 땅을 샀다. 큰며느리가 세어보았다. 땅 문서가 3개에서 2개로 줄었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큰아들이 답했다. 그래, 저 땅이 3배가 되면 5개보다 많아질 거야. 두 사람은 기대에 부풀었다. 한 달이 지났다. 땅값은 오르지 않았다. 2달이 지났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석 달이 지났다. 큰아들이 중인을 찾아갔다. 큰 길은 언제 납니까? 중인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그게 말이죠. 큰아들이 다그쳤다. 어서 말씀하시오. 중인이 작게 말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큰 길은 다른 곳에 난답니다. 큰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제 땅은? 중인이 답했다. 그냥 빈 땅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큰아들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큰며느리가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날렸어. 큰 길이 안 난대. 쓸모없는 땅만 샀어. 큰며느리는 주저앉아 울었다. 그럼 좋은 논은 날리고 휴지 조각만 남은 거예요. 큰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손가락을 꼽았다. 땅 문서 5개 중 3개를 팔았다. 하나는 비단 옷에, 하나는 쌀에, 하나는 쓸모없는 땅에. 이제 2개만 남았다. 언덕 밭 하나, 성박 땅 하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큰 집이 땅 투기하다 망했대. 좋은 논 팔고 헛땅을 샀다던데. 욕심이 과하면 탈이지. 누군가 고개를 저었다. 재산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소용없어. 한편 막내 집에서는 노모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막내 며느리가 인사를 올렸다. 어머님, 오늘 장사가 잘 됐어요. 포목점에 무명을 많이 팔았어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막내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님, 형님 댁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노모는 하늘을 보았다. 소문으로는 어려우시다던데요. 노모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노모는 장부를 펼쳤다. 큰 며느리 이름 옆에 적었다. 욕심으로 잃은 자. 막내 며느리 이름 옆에 적었다. 신용으로 싸는 자. 노모는 장부를 덮었다. 겨울이 왔다. 큰 집 살림은 더 어려워졌다. 쌀독이 또 비었다. 큰 며느리가 말했다.
땅을 하나 더 팔아야겠어요. 큰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겨우 2개밖에 안 남았는데. 큰 며느리가 소리쳤다. 그럼 굶어 죽으라고요. 두 사람은 말다툼했다. 결국 언덕 반문서를 팔았다. 쌀을 사고 반찬을 샀다. 큰 며느리는 남은 문서를 꺼내 보았다. 성박 땅 문서 1장. 이게 다예요.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쓸모없는 땅 1장. 큰 며느리는 문서를 움켜쥐었다.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주신 것이 이것뿐이에요. 막내한테는 뭘 더 주신 거예요? 큰아들은 아무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큰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막내가 저렇게 잘 사는 건 공평하지 않아. 2년이 지났다. 두 집안의 차이는 확연했다. 막내 집은 조금씩 살림이 나아졌다. 큰 집은 점점 어려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았다. 누군가 말했다.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구만. 큰 집은 받고도 망하고 막내는 없어도 일어서네. 노모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부는 점점 두꺼워졌다.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3년째 봄이 왔다. 막내 집 상단은 더 커졌다. 이제 점포를 하나 더 얻었다. 성 안에도 자리가 생겼다. 거래처가 10곳이 넘었다. 막내 며느리는 바빴다. 하지만 행복했다. 어머님, 오늘도 잘 됐어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하지만 교만하지 마라. 그 무렵 큰 집 살림은 바닥을 드러냈다. 성박 땅 1장만 남았다. 그것도 쓸모없는 땅. 어느 날 저녁 큰 며느리가 장터에 갔다. 쌀을 사러 갔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다. 막내 댁 상단이 또 커졌대요. 점포도 하나 더 얻었다던데. 큰 며느리는 걸음을 멈췄다. 한 아낙네가 말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거래요? 다른 아낙네가 답했다. 시어머니가 장사 가르쳐 주신답니다. 큰 며느리는 귀를 쫑긋 세웠다. 박씨 노인네가 옛날에 장사 크게 하셨잖아요. 그 비법을 다 막내 며느리한테 주신대요. 큰 며느리는 손에 쥔 동전을 꽉 쥐었다. 다른 아낙네가 거들었다. 그러니까 막내가 큰 돈 버는 거지. 시어머니 덕에 부자 됐네요. 큰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귀가 멍멍했다. 분노가 치솟았다. 집으로 돌아와 큰아들에게 말했다. 막내가 장사 잘 되는 이유 들었어요.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뭐? 큰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장사 비법을 다 가르쳐 주셨대요. 우리한테는 땅 문서만 주시고 막내한테는 돈 버는 법을 주신 거예요. 큰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그러실 리 없어. 큰 며느리가 소리쳤다. 소문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큰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불공평해. 너무 불공평해. 며칠 후 큰 며느리는 노모 댁으로 갔다. 무난 인사를 하려는 척했다.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노모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래, 왔구나. 큰 며느리는 부엌 쪽을 슬쩍 보았다. 쌀독, 장독, 그릇. 예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큰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니, 막내네가 장사를 잘한다던데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큰 며느리가 또 물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나 봐요. 노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막내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큰 며느리는 더 묻지 못하고 나왔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노모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다. 큰 며느리는 주먹을 쥐었다. 저 노파가 다 막내한테 줬어. 우리 것을 빼앗아 간 거야. 집으로 돌아와 큰아들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모든 걸 막내한테 주신 게 맞아요. 장사 비법, 물목,
거래처 다요. 큰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한테는 땅 문서만 던져주시고 정작 돈 되는 건 다 막내한테.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큰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막내 걸 빼앗아야 해. 그게 원래 우리 거니까. 우리가 장남인데. 며칠 동안 큰 며느리는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저녁 큰 며느리가 큰아들을 불렀다. 여보, 생각해봤어요.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뭘? 큰 며느리가 답했다. 저 상단은 원래 우리 거예요. 큰아들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셨어야 할 걸 막내한테 준 거라고요. 큰 며느리는 앞으로 다가갔다. 당신은 장남이잖아요. 집안을 이어야 할 사람이고 막내가 뭐가 있어요. 우유부단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큰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되찾아야 해요. 원래 우리 것을.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큰 며느리는 잠시 생각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며칠 후 큰 며느리는 장터에서 헌무명을 샀다. 구멍 난 것, 얼룩진 것. 값이 쌌다. 집으로 가져와 보자기에 쌌다. 그날 밤 큰아들에게 말했다. 여보, 막내 물건에 손을 대겠어요.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불량품을 섞는 거예요. 큰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다. 그럼 손님들이 항의할 거고 소문이 날 거예요. 막내네 상단이 무너지면 어머니가 우리한테 돌아오실 거예요. 큰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큰 며느리가 소리쳤다. 당신은 이대로 굶어 죽을 거예요. 막내가 잘 사는 걸 보면서. 큰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큰 며느리가 이어 말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걸 막내가 가로챈 거예요. 되찾는 것뿐이에요. 큰아들은 여전히 망설였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이미 결심했다. 며칠 후 밤 큰 며느리는 헌무명을 들고 나갔다. 막내 며느리 점포는 성 안에 있었다. 밤이 되면 문을 잠갔지만 뒤쪽 창문은 환기용으로 조금 열려 있었다. 큰 며느리는 뒤쪽으로 갔다.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창문 틈으로 손을 넣었다. 안을 더듬었다. 무명한 필이 만져졌다.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무명이 창문으로 나왔다. 큰 며느리는 그것을 감추고 헌무명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같은 자리에 놓았다. 숨을 죽이며 자리를 떴다. 이틀 후 손님 하나가 막내 며느리 점포로 왔다. 이 무명 어제 샀는데 구멍이 있어요. 막내 며느리는 놀라 무명을 펼쳤다. 구멍이 여러 개 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 확인하고 팔았는데. 손님은 화를 냈다. 돈 돌려주세요. 막내 며느리는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돈을 돌려드렸다. 손님은 투덜거리며 나갔다. 막내 며느리는 남은 무명을 모두 펼쳐 확인했다. 다른 것은 멀쩡했다. 이상하다. 분명 확인했는데.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막내 댁 점포에서 불량품 팔았대. 장사 잘하더니 이제 속이나 봐. 큰 며느리는 그 소문을 들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시작일 뿐이야. 며칠 후 큰 며느리는 낮에 점포를 방문했다. 동서, 안녕하세요. 막내 며느리가 놀라 일어났다. 형님, 어쩐 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구경 좀 하려고요. 큰 며느리는 점포 안을 둘러보았다. 물건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장부가 선반 위에 있었다. 이것저것 구경하는 척하며 장부 쪽으로 갔다. 막내 며느리가 손님을 맞는 사이 슬쩍 장부를 꺼냈다. 몇 장을 찢어냈다. 다시 넣었다. 잠시 후 일어났다.
동서, 전 이만 가볼게요. 막내 며느리가 배웅했다. 형님, 조심히 가세요. 큰 며느리는 웃으며 나갔다. 찢어낸 장부 몇 장은 치맛자락 속에 감춰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태웠다. 재가 되어 날아갔다. 큰 며느리는 웃었다. 이제 곧 무너질 거야. 그달 말이 되었다. 거래처들이 장부를 맞추는 날이었다. 거래처 주인이 막내 며느리를 찾아왔다. 지난달 곡식값이 안 맞는데요. 막내 며느리는 장부를 펼쳤다. 몇 장이 찢어져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 정리했는데. 거래처 주인은 화를 냈다. 장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막내 며느리는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맞춰드릴게요. 거래처 주인은 투덜거리며 나갔다. 막내 며느리는 장부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이렇게 찢어졌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모께 말씀드렸다. 어머님,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겨요. 불량품이 섞였다가 장부가 찢어지고.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실수한 걸까요? 노모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노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다. 다음 날 노모는 막내 며느리를 불렀다. 며느리야,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겠느냐? 예, 어머님. 점포 근처 노점상 김씨 아는가?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노모가 말했다. 그에게 부탁을 하나 해라. 밤에 내 점포 주변을 지켜봐 달라고.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요, 어머님? 노모는 작게 웃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막내 며느리는 노점상 김씨를 찾아갔다. 아저씨, 부탁이 있습니다. 김씨가 물었다. 무슨 부탁인데? 밤에 제 점포 주변을 지켜봐 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님이 부탁하셨어요.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서요.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내가 지켜보지. 그날 밤부터 김씨는 점포 근처에서 지켰다. 사흘째 되던 밤 그림자 하나가 점포 뒤로 갔다. 김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림자는 뒤쪽 창문으로 손을 넣었다. 뭔가를 꺼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넣었다. 달빛의 얼굴이 보였다. 큰 며느리였다. 김씨는 놀랐다. 하지만 들키지 않게 숨어 있었다. 큰 며느리가 가고 김씨는 그 자리에 재를 뿌렸다. 노모가 미리 준비해 준 것이었다. 발자국이 찍히게. 다음 날 아침 김씨는 막내 며느리를 찾아갔다. 어젯밤에 누가 왔더군. 막내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다. 누구요? 큰댁 마님이었네. 뒤쪽 창문으로 뭘 꺼내고 넣더군. 막내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했다. 형님이요. 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봤네. 그리고 발자국도 찍혀 있어. 재를 뿌려뒀거든. 막내 며느리는 점포로 달려갔다. 뒤쪽을 보니 재가 뿌려져 있었다. 발자국이 선명했다. 여자 신발 자국. 막내 며느리는 주저앉았다. 형님이 정말. 노모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막내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와 노모께 말씀드렸다. 어머님, 형님이 제 물건에 손을 댔대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막내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아셨어요? 노모가 답했다. 내가 봐왔으니까. 3년을.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어떡하죠?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때를 위해 증거를 모아두어라. 김씨의 증언, 발자국 모두 기록해라. 며칠 후
큰 며느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관하로 갔다. 아전 하나가 나왔다. 무슨 일이요? 큰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고발할 일이 있습니다. 아전이 눈썹을 올렸다. 누구를? 제 시동생 댁입니다. 큰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췄다. 상단을 하는데 사기를 칩니다. 아전이 물었다. 어떤 사기? 불량품을 좋은 물건이라 속입니다. 손님들이 다 속았어요. 큰 며느리는 손수건을 꺼내 눈을 찍었다. 그리고 장세를 제대로 안 낸답니다. 아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세를? 예. 점포가 2개인데 1개만 신고했대요. 아전은 장부를 펼쳤다. 이름이 박씨 막내댁입니다. 아전은 장부를 확인했다. 여기 보니 점포 1개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고발하는 겁니다. 점포가 2개인데 1개만 신고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전은 붓을 들었다. 조사해 보겠소. 며칠 후 관아 아전이 막내 며느리 점포로 왔다. 점포 주인이 누구요? 막내 며느리가 나왔다. 저인데요. 고발이 들어왔소. 불량품을 팔고 장세를 속였다는. 막내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 적 없습니다. 아전은 점포 안을 둘러보았다. 물건을 뒤적이고 장부를 펼쳤다. 점포가 2개라던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세는 1개만 냈소.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2개 다 냈어요. 아전은 장부를 보았다. 여기엔 1개만 나와 있어. 막내 며느리는 당황했다. 그럴 리 없는데. 아전은 장부를 덮었다. 엿새 안으로 관아에 출두하시오. 막내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막내 며느리는 지쳐 있었다. 노모가 물었다. 오늘은 어땠느냐?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관아에서 고발이 들어왔대요. 불량품 팔았다고, 장세 안 냈다고.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겠구나.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누가 저를.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 너를 해하려 한 것이다. 막내 아들이 돌아왔다. 형님 댁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노모가 물었다. 무슨 소문? 막내가 관아에 고발당했다고 형님 댁에서 얘기하더군요. 노모는 눈을 감았다. 예상한 대로구나. 막내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님, 어떡하죠? 저는 정말 장세를 다 냈는데 표가 없어졌어요. 노모는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게 증거가 있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증거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3년을 지켜봤다.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날 밤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막내 댁 상단이 관아에 걸렸대. 사기쳤다던데. 장세도 안 냈다잖아. 누군가 고개를 저었다. 잘 나가더니 결국 적골이네. 큰 며느리는 그 소문을 들으며 웃었다. 집으로 돌아와 큰아들에게 말했다. 이제 막내는 끝이에요. 며칠 후 막내 며느리는 관아에 출두했다. 하지만 증거를 가져오지 못했다. 장세표가 없었다. 집을 아무리 뒤져도 한 장이 없었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었다. 아전은 관아 장부를 펼쳤다. 여기엔 점포 1개만 기록되어 있소. 막내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 없는데. 장세 낼 때 누가 받았소? 이서방님께 냈습니다. 증인이 있소.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제가 가서 냈습니다. 아전은 고개를 저었다. 표도 없고 장부 기록도 없고 증인도 없소. 이래서야. 막내 며느리는 주저앉았다. 저는 정말. 아전은 장부를 덮었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소.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다.
막내 댁이 증거도 못 댔대. 역시 장세 안 낸 게 맞나 봐. 거래처 주인들이 막내 며느리를 찾아왔다. 죄송하지만 거래를 끊어야 하겠소. 막내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다. 왜요? 관아에 문제가 생긴 상담과는 거래 못해요. 한 사람, 두 사람 거래처가 떠났다. 점포에 물건은 쌓였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다.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다. 저기서 물건 사면 우리도 의심받아. 다른 데 가자. 막내 며느리는 텅 빈 점포에 앉아 있었다. 일손으로 쓰던 돌쇠가 왔다. 주인님, 죄송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여기 계속 있으면 저까지 소문이 날 것 같아서요. 막내 며느리는 말리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막내 며느리는 지쳐 있었다. 오늘은 어땠느냐? 거래처가 다 끊겼어요. 손님도 안 와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겠구나.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 너를 해하려 한 것이다. 막내 아들이 돌아왔다. 형님을 만났습니다. 노모가 물었다. 뭐라 하던가. 막내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형님 댁에서 우리가 당해도 싸다고 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 막내 며느리는 점포 장부를 펼쳤다. 남은 물건, 밀린 값, 갚아야 할 돈. 손으로 계산했다.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막내 며느리는 장부를 덮었다.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망하는 건가? 막내 아들이 옆에 섰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보았다. 그 무렵 큰 집에서는 큰 며느리가 웃고 있었다. 이제 며칠 안에 막내는 문 닫을 거예요. 큰아들은 아무 말하지 못했다. 그럼 어머니가 우리한테 오시겠지요. 큰 며느리는 창밖을 보았다. 드디어 우리 것을 되찾는 거예요. 노모는 막내 집방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3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다. 막내 며느리가 낸 장세 기록, 노점상, 김씨의 증언, 발자국이 찍힌 재, 그리고 장부. 노모는 그것들을 정리했다. 이제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다. 때가 왔구나. 사흘 후 노모가 관아로 갔다.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송사를 보러 온 백성들, 마을 아낙네들이 웅성거렸다. 군졸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노모가 안으로 들어가자 아전이 놀라 일어났다. 박씨 어르신, 어인일이십니까? 노모는 보자기를 내려놓았다. 제 며느리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댁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노모는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는 장부 여러 권과 종이 몇 장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노모는 첫 번째 장부를 펼쳤다. 제 막내 며느리가 장세를 낸 기록입니다. 두 점포 모두. 아전은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날짜, 금액, 점포 이름 모두 적혀 있었다. 이건 제가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3년 동안. 노모는 두 번째 장부를 펼쳤다. 그리고 이건 거래 기록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팔았는지. 아전은 장부를 넘겼다. 불량품을 판 기록은 없었다. 막내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불량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노모는 세 번째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이건 증인 진술입니다. 노점상 김씨의 진술이었다. 큰 며느리가 밤에 점포에 침입한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 아전은 숨을 멈췄다. 큰 며느리가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불량품을 넣고 장부를 훼손하고
장세표를 훔쳐갔습니다. 노모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발자국이 찍힌 재, 그리고 관아의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아전은 모든 것을 확인했다. 이 기록이 모두 사실입니까? 노모가 답했다. 제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아전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큰 며느리를 불렀다. 당신이 막내 댁을 고발했소. 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습니다. 거짓 고발이라는데. 큰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박씨 어르신이 증거를 가져왔소. 당신이 물건을 바꿔치고 장부를 훔쳤다고. 큰 며느리는 주저앉았다. 저는. 그리고 밤마다 점포에 침입한 증인도 있어. 아전은 장부를 펼쳤다. 날짜, 시간 모두 기록되어 있소. 큰 며느리는 떨었다. 관아는 막내 며느리의 혐의를 벗겼다. 대신 큰 며느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큰 며느리가 막내를 모함했대. 물건 바꿔치고 장부 훔쳤다던데. 박씨 어르신이 다 기록하셨다잖아. 사람들은 놀랐다. 그럼 막내 댁은 억울했던 거네. 큰댁 며느리가 그럴 줄 몰랐어. 거래처 주인들이 막내 며느리를 찾아왔다.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다시 거래하고 싶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손님들도 다시 찾아왔다. 점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날 저녁 막내 며느리는 노모께 인사를 올렸다. 어머님, 어떻게 다 아셨어요? 노모는 웃었다. 처음부터 지켜봤다. 3년을.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내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노모가 두 아들을 불렀다. 모두 집으로 오너라. 큰아들과 막내 아들은 노모 댁으로 갔다.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노모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내가 재산을 나눈 지 3년이 됐느냐?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노모는 손을 저었다. 사과할 필요 없다. 노모는 막내 아들을 보았다. 막내야, 너는 무엇을 받았느냐? 막내 아들이 답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노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는 가장 큰 것을 받았다. 막내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뭡니까? 노모는 웃었다. 길을 받았다. 노모는 일어나 막내 며느리를 불렀다. 며느리야, 이리 오너라. 막내 며느리가 마루로 올라왔다.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파는 것. 계절을 따르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진짜 재산이다. 노모는 큰아들을 보았다. 큰아들아.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예, 어머니. 너는 땅 문서를 받았다. 그것은 돈이었다. 노모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돈은 쓰면 없어진다. 길은 평생 남는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모는 막내 며느리를 일으켰다. 오늘부터 이 며느리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다. 막내 며느리는 놀라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노모는 손을 저었다. 내가 지켜온 것들이 이 집안을 살렸다. 노모는 방으로 들어가 헝겊 보자기를 꺼냈다. 마루로 나와 막내 며느리 앞에 놓았다.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는 은자와 문서가 있었다. 이건 노모가 말했다. 내 아비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다. 내가 숨겨뒀다. 막내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그럼 처음부터?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큰 집에게 준 것이 다가 아니었다. 큰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노모는 큰아들을 보았다. 너에게 땅을 준 것은 시험이었다. 노모는 천천히 말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려 했다. 큰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막내에게 나를 준 것도 시험이었다. 노모는 막내 며느리를 보았다.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사는지,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 했다.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노모는 보자기를 막내 며느리에게 밀었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형님 댁도. 노모는 손을 저었다. 큰 집은 이미 받았다. 그리고 잃었다. 노모는 큰아들을 보았다. 하지만 너희를 버리지는 않겠다.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노모는 막내 며느리에게 말했다. 며느리야, 큰 집을 도와주어라.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예, 어머님. 노모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큰아들은 돈을 받았고 막내는 길을 받았다. 노모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진짜 상속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이 며느리가 이 집안을 이어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다. 박씨 어르신이 막내 며느리를 안주인으로 삼으셨대. 큰 집은 땅 받고도 망했는데 막내 집은 길을 받았다던데.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셨네. 그날 밤 노모는 장부를 모두 태웠다. 마당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막내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님, 왜 태우세요? 노모는 웃었다. 이제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노모는 하늘을 보았다. 내가 앞으로 쓸 장부는 내가 직접 만들 거라.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큰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를 찾아왔다. 동서야.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형님 오셨어요. 나도 장사를 배울 수 있을까? 막내 며느리는 웃었다. 당연하지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걸 형님도 배우세요. 큰 며느리는 점포에서 일을 시작했다. 물건을 나르고 손님을 맞았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조금씩 배워갔다. 마을 사람들이 보았다. 큰댁 며느리가 막내 점포에서 일하네. 그래도 막내가 받아줬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 며느리가 참 어질구만. 그의 가을 막내집 상단은 성 밖까지 퍼졌다. 거래처가 10곳이 넘었다. 막내 며느리는 여전히 노모께 여쭈었다. 어머님, 이 물건 지금 사도 될까요? 노모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판단해라. 너는 이제 안다. 어느 날 저녁 노모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막내 며느리가 차를 한 잔 드렸다. 어머님, 노모가 답했다. 그래. 막내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다 아셨던 거죠. 큰 집이 어떻게 될지, 막내 집이 어떻게 될지. 노모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 며느리가 물었다.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노모는 잔을 내려놓았다. 말로는 배울 수 없다. 직접 겪어야 한다. 노모는 막내 며느리를 보았다. 큰 집은 욕심을 배웠고 너는 길을 배웠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노모는 하늘을 보았다. 나는 돈을 준 게 아니다. 노모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을 남겼다. 막내 며느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다. 박씨 노모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땅이 아니라 길이었으며 욕심이 아니라 나눔이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아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